응용수학 특론 9장 선형방정식 내용이고요. 이번 챕터에서 배울 거는 우리가 8장에서 7장, 8장, 8장이죠. 선형변환. 선형변환이라는 게 어떤 벡터가 있었을 때, 리니어, 여기에서 벡터 x를 우리가 임의대로 뽑았을 때 거기에 대한 선형 변환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선형 변환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맞기는 한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벡터로 주어진, 그러니까 다 벡터죠. 숫자에 몇 컴마 몇 컴마 몇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위치 벡터라고 합시다. 편하게 위치 벡터에 대한 선형 변화는 매트릭스의 행렬의 곱이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x라는 벡터가 b라는 벡터로 변하게 해주는 선형 변환인데 그게 하필이면은 위치 벡터에서는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를 선형 변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벡터를 하나만 선형 변환을 할 게 아니라 x1, x2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x1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매트릭스가 뭐든 간에 A랑 x1에 대해서 선형 변환을 한 게 b1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A에서 x1에 대해서 매트릭스 곱을 해주면은 나온 결과가 여기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나요, 실제로? 요거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럼 설명을 하자면은 A, B, C, D라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2x2 매트릭스가 있을 때 Y1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매트릭스 X 뒤에다가 벡터를 하나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가는 게 이거가 자체가 x1이라고 x1 벡터라고 하면 x2 벡터는 x2, y2라고 하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 항은 뭐 다시 일일이 써야 되나? 처음 항은 ax1 더하기 by1 cx1 더하기 dy1이고 그 다음에 얘는 ax2 by2 cx2 더하기 dy2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랑 같아요? 그냥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쭉 가면은 x1, x2, x3를 우리가 줄줄이 써주면은 그게 b1, b2, b3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이 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선형 변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개가 있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행렬 곱으로 선형 변환을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럼 걔가 다 선형 변환해주면 얘가 나온다 라고 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선형 변환을 역 변환 우리가 8장에서 얘기했던 역 변환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가 역 변환을 어떻게 얘를 만족하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거가 이제 우리 챕터에서 이번 챕터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되죠. 그러면 하나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우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하나의 벡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벡터에 대해서도 한 번에 되는 걸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선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처음에 나오는 거는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이라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역행렬을 구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역변환을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선형 변환이 그냥 행렬의 곱이니까 역행렬을 곱하는 거랑 같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주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가우시안 일리미네이션의 기본 내용은,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연립방정식을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주는 거 먼저 해줘야 돼요. 행렬 곱으로.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이 있고 변수도 3개죠. 연립 방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래 배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그냥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대로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줄에 대해서 다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얘가 뭐 크사이 1이고 크사이 2로 이렇게 차수가 줄어가지고 서로 더하고 빼고가 좀 수월해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줬는데 말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뭐 이런 식, 2분의 1 로우라고 하면 좀 그런가? 두 번째 식에 대해서 2분의 1을 곱해줬죠. 2분의 1 곱하기 세컨드 이퀘이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걔를 매트릭스에서 행렬 곱으로 뭔가를 해준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미 AX는 B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앞에다가 행렬식으로 우리가 말로 설명해준 식을 구현을 해준다면은 여기 앞에다가 행렬식을 계속 곱해주면 되겠죠. 그 말로 얘기한 뭐 두 번째 식에다 2분의 1을 곱한다거나, 뒤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뭐 얘도 두 번째 식 빼기 세 번째 식이라거나 그런 거를 행렬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식을 잘 보면은 여기 대각 행렬 값에다가 두 번째 대각 행렬 값에다 2분의 1을 넣어주면은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이거가 반으로 줄어드는, 얘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은 얘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준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주면은 앞에 크사이 1은 날라가고 크사이 2 빼기 마이너스 크사이 2니까 2 크사이 2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 건데, 걔는 생각을 해보면은 두 번째 식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 식 위치에요. 두 번째 줄에다가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준 꼴이 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식 위치에다가 우리가 새로 넣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준. 그러니까 정확히 빼줬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해줬다라고 하면은 일관성 있게 설명이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뭐 순서를 바꾼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식은 그냥 놔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 번째 식 자리에는, 위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식 자리에는 첫 번째 식의 값을 그대로 써주고 첫 번째 식 자리에는 세 번째 식의 자리를 그대로 써준다라고 우리가 매트릭스로 행렬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식 자리에다가 원래 첫 번째 식 빼기 원래 세 번째 식을 해준 거를 대신 넣어준다는 거죠. 순서대로. 우리가 뭐 코딩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뭐 변수 뭐에다가 어떻게 계산해서 그 변수에 다시 넣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세 번째 줄에다가 무슨 계산을 한 애를 세 번째 줄에 다시 넣어줘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매트릭스로 구현을 해주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짓거리를 계속 뭐 해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만 만들어주면 돼요. 크사이 1, 크사이 2, 크사이 3만 좌변에 남으면은 연립 방정식이 풀린 거죠. 이렇게. 거기까지 쭉 해줬더니 매트릭스가
각각의 이 단계 하나를 G1, 뭐 G6 순서대로 G1부터 시작해가지고 G1부터 해가지고 G6까지 한 거를 순서대로 다 곱해준 꼴이 여기 있죠. 우리가 지금 6개 단계를 했으니까 그럼 G6, G5 해가지고 G1까지 한 다음에 원래 매트릭스 있죠. AX 원래 매트릭스를 한 게 양쪽에 똑같이 곱해줬으니 G6, G5 해서 G1, B가 될 거예요. 이 식을 만족을 하게 되고 그럼 G1에서 G6에서 G1까지는 우리가 각각 구했으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행렬 곱을 해준다면은 뭔가 나오겠죠. 그럼 걔가 뭐가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쭉 해줬을 때 결국에는 얘가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다 해줬더니 100, 111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항등원 뭐에 대한 항등 요거는 곱셈에 대한 선형 변환에 대한 항등원이니까 이제 I라고 해서 단위 행렬이 나오죠. 결국엔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까지 다 하면은 단위 행렬이 되는 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걔는 그러니까 얘가 단위 행렬이 됐다는 건 A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애들을 다 곱한 게 뭐가 된다는 거겠어요? A의 역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A 역행렬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B 벡터에 대해서 A 역행렬의 선형 변환, A의 역변환, A 역변환의 선형 변환을 해주면은 걔는 그냥 X, 요거 뭐 해봐야 X잖아요. X라는 벡터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궁금했던 건 X라는 벡터였는데 걔를 A의 역변환을 먼저 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서는 서로 각 수식들을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등등을 해줘서 곱했다는 게 수끼리 곱해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스칼라를 곱해줬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하고 빼고를 해줘가지고 하는 과정을 매트릭스로 표현을 했고 그 매트릭스들끼리 곱을 해줬더니 그게 A의 역행렬이 나왔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래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는 B벡터를 넣어주면은 선형 변환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X라는 벡터가 나온다 라는 게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거든요. 가우스 소거법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우스 소거법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손으로 사실 손으로 연립방정식 푸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뭐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지금 3x3 매트릭스도 이랬는데 뭐 4x4나 5x5 올라가면은 손으로 못할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사람들이 쉽게 가보자 라는 역행렬을 구하는 과정을 좀 쉽게 가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그 역행렬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어떤 행렬을 하나의 숫자로 대표값을 구하면 그 행렬 자체는 여러 개의 숫자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숫자로 대표값을 걔를 나타내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행렬값이라는 겁니다. 행렬값은 우리가 디터미넌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행렬의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장난을 칠 수 있는 게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행렬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크레머 룰이라는 것도 들고 와서 역행렬을 구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선 라플라스 전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라플라스 여기 1 곱하기 1이에요. 그냥 절대값 x가 아니라 라플라스 전개에서는 행렬이 어떤 크기가 있다고 했을 때 행렬이 어떤 값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행렬 값을 구하는 여기 안에 있는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이 전체 행렬 값을 더 작은 최소한의 행렬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 라플라스 전개의 기본 법칙 중에 하나는 1/1 행렬의 행렬 값은 자기 요소 자체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 말고 그냥 행렬 값 하나짜리예요. 사실상 스칼라죠. 그럼 얘의 행렬 값은 1은 1이에요.
그 다음에 뭐 4다. 그냥 4가 나오게끔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x1 매트릭스의 행렬값은 그 자체의 요소값으로 했고, 그러면 얘보다 이제 큰 행렬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2x2 행렬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럼 얘의 행렬값은 어떻게 구하나? 라는 거가 라플라스 전개의 이제 기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1x1 행렬이 아닌 정사각 행렬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렬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식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AJK라고 써져 있고, 근데 얘가 A가 1, 1, 옆으로 가면은 A1, 2가 되거든요. 아래로 가면 A2, 1이 되고, 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처음 항만 보시면은 K는 변하는데 J는 고정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있는 숫자 1이나 2 같은 거, 그러니까 여기로 갈 때 우리가 로우라고 하죠. 한 로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한 로우에 대해서 고정을 해놓고 그 행렬의 요소값에다가 C를 곱해 준 거를 다 더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J를 1로 고정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식이 전개가 되겠죠. 얘가 J는 1이라면, 그 다음에 J가 2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직접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A11, A12는 당연히 여기에 있는 값이니까 괜찮은데 C11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기로 했냐면은 좀 복잡하죠. 마이너스 1의 J 더하기 K 제곱이고, 그 다음에 MJK는 뭐냐면은 원래 전체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JK 숫자를 정해줬잖아요. 11이라거나 뭐 12라거나, 그러면 12를 뺀 나머지 행렬의 행렬값이에요. 그러니까 C11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C11은 뭐가 되겠어요? 첫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을 뺀 나머지 행렬의 행렬값이 되죠. 그럼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12는 첫 번째 열이랑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이랑 두 번째 열을 뺀 나머지 하나니까 1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1, 잠깐만, 이게 근데 C에서 앞에 요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1의 J 더하기 K. 그러니까 1이면 J 더하기 K가 2이기 때문에 얘가 값이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1, 2면은 1 더하기 2면 3이잖아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A11은 원래 4였고 A12는 하도 제가 많이 덮었었지만 A12는 0이었어요. 그럼 하면 뭐가 나와요? 16이 나오겠죠. 얘가 행렬값이다 라는 거예요. 이 2x2 행렬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식이 하나 더 써져 있잖아요. 옆에. 그 다음에 요것도 아직 우리 계산 안 했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A21은 1이고 C21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을 뺐으니까 얘죠. 그럼 얘의 행렬값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0이기 때문에 0이죠. 그 다음에 C22는 뭐가 되나 봅시다. 두 번째 날리면 나머지 하나고 4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니까 얘 하면은 1 나오죠. 4. A22도 4였죠. 그러니까 하면은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렬값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은 이 라플라스 전개를 따랐을 때 모든 행에 대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우리가 j 손 안 됐죠? 네. j를 뭘로 넣던 간에 얘 값은 하나로 나와요. 어떤 j가 되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는 행 가지고 놀았는데 열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k가 변하니까 j가 고정이면 열 성분이 변하잖아요. 열이 변하는 것도 똑같은 값을 내게끔 우리가 수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렬값이. 그래서 행렬값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는 어떤 행렬이 있을 때 얘로 계산을 하든 어떤 애들로 어떤 행이든 열이든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 대해 계산을 하면은 결과가 다 똑같이 나오는 그런 뭔가 특징적인 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 앞에서는 숫자를 들여서 했는데 그냥 수식으로 2x2 행렬에 대해서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과값은 항상 다 동일하게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3x3 행렬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다면은 3x3 행렬에서는 행렬값을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만 써볼게요. C1에 대해서 하고 K가 변하는 거죠. 1K, C1K, K는 1에서 N이 3이잖아요. 3x3이니까. 이걸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A1K는 A1 1일 때, K가 1일 때. 그 다음에 C11인데 C11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을 지운 상태의 나머지 행렬의 행렬 값인데 이 행렬은 또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한 것 같이 또 뭐 얘를 요걸 해가지고 얘를 하고 또 이거 그렇게 각각 4번 계산을 했죠. 그 행렬값 곱하기 A11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라플라스 전개긴 한데 좀 간소화하자면은 2x2의 행렬의 행렬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고 있죠. 이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2x2 행렬은 그냥 행렬 값을 이 식으로 계산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라플라스 전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행렬 값이 나오고 개 곱하기 얘를 한 것 더하기 한참 가야죠. A12, C12 더하기 A13, C13를 하면은 그게 3x3 행렬의 행렬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계산 양이 무지하게 많아지죠.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뭐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라플라스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행렬의 행렬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앞에서 가우시안 소거법이랑 비슷하게 행렬이 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계산 양들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행렬 값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행렬 값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